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제가 그 은나라의 귀장력을 제가 맨날 지장보살 저 아시는 분이 지장사 또 이렇게 연관된 분이 계시는데 지장력 개념이 지장력이라고 표현한 것이 귀장력 모든 것은 다 땅속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요. 지장력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귀장력으로 바꾸세요. 그 책이 귀장력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귀장력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네 번째 있었던 회격, 자격, 찬력이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주역이라고 하는 책의 구성이 왜냐면 제가 중간중간 뭐 좀 읽어가면서 설명드려야 되니까요. 주역이라는 책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기본적으로 자, 아까 그 책으로는 64쪽이 될 건가요? 63쪽이 될 건가요? 64쪽, 3쪽. 여기 주역의 그 기초 개념 위, 기초 개념 위니까 여러분들 책은 64쪽인가요? 64쪽을 보시면은 그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64개가 되어 있는데 상경과 하경으로 나눕니다. 상경과 하경으로 나누는데요. 이거는 64개만을 가지고 나눈 겁니다. 64개 상경, 하경인데 상경은 첫 번째 중천 건괴부터 30번째 중화리익괴까지가 나오는 겁니다. 중천 건괴부터 자, 중화리익괴까지 이루어져 있고 하경은 31번째 개부터 시작해서 64개 그러니까 31번째가 택산 함께입니다. 밑에가 산께가 되고 위에가 연목계가 되고 64개는 화수미제계가 되는 거죠. 화수미제계까지 해서 하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역경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왕과 주공이 쓰신 괴사와 효사가 담겨져 있는 것을 경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공자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위편삼절 하셨다 그랬죠. 워낙 글 내용이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러시다가 중천 건괴의 하늘의 도에 대해서 하늘의 덕에 대해서 공자가 문왕이 원형이정이라라고 이렇게 쓰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다 덧붙일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내가 이걸 고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분들이 쓰신 내용을 후대 사람들이 공부할 때 이해하기 편하도록 찬술하시겠다라고 한 겁니다. 도와서 서술했다라고 해가지고요. 중천 건괴와 왜냐하면 괴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고 모든 만물이 살아가는 데는 하늘과 땅이 없으면 안 되겠죠. 하늘과 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건곤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제 우리가 여기에 문이라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건곤괴를 특별히 더 여겨가지고 여기에다가 공자가 모든 괴를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책을 안 가지고 세 번째 책이라도 한번 보시면은 아무 페이지나 한번 보세요. 세 번째 페이지에 어디를 볼까요? 뒤가 되고 일권 안 가져오셨나요? 다 있죠, 일권. 1권 있으면 됐네요. 1권을, 제가 이게 딴 권인 줄 알았더니 1권을 이렇게 보시면 맨 앞에 1권? 1권이죠. 1권이 맨 앞이 아니라 중천 건괴 그러면은 저기 몇 페이지인가요, 여기? 108페이지. 108페이지를 보시면은 건은 원코, 형코, 정한이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것이 이제 그 건괴의 괴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괴사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112쪽에 가보면은 초구는 항용이니 물용이니라 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구이효 그 다음에 구삼효 구사효 구오효 이렇게 표현해 놓고 그 다음에 저 뒤에 보면은 이거는 뭐 저기 됐고 그 다음에 저 뒤에 120쪽 보세요. 전체를 전부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공자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0쪽에 보면 단화할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단화할이라고 하는 요 부분은 이 앞에서 저기 누구냐면은 문왕이 원형이정이라라고 하는 그 괴사를
공자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하는 것이 그걸 단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전이라 표현하고요. 돼지 어금니 단자입니다. 돼지 어금니라라고 하는 건 돼지 입 부리를 표현하는 글자인데요. 물건 잘 끊죠. 그래서 공자가 문왕이 말씀하신 내용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끊어서 설명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단전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주역은 특별히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단전이 쭉 이어질 겁니다. 단전이 쭉 이어지면서 그 다음에 주역은 조금 다르게 돼요. 그리고 저 뒤에 보면은 127종 대체로 모든 괴는 일단 보시면 단전이 있고 그 다음에 상활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상활이라고 하는데 그 단전 뒤로 붙는 상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전인데 이거를 조금 다르게 해서 대상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대상전. 왜냐하면은 괴에 대해서 공자가 그 괴상을 보고 다시 한번 공자 방식대로 해석한 것이 상전입니다. 그 상전이 하나가 있고 여기 상전 들어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보면 다시 이제 그 뒤로 보면은 잠룡물룡 128쪽에 보시면은 잠룡물룡은 양재하야요. 그 다음에 혈룡제전은 덕시보야요 하는 건데 그게 지금 각자의 그 효에 대해서 다른 것들은 그 주공의 효사가 나오면 바로 그 다음에 다시 또 상활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주역만 건괴만큼 조금 특별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효 밑에 상전이 붙는 것을 우리가 소상전이라고 이렇게 붙입니다. 소상전. 그래서 상전이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대상전과 소상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건괴 같은 경우는 특별하기 때문에 그 이제 소상전 이렇게 다 들어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131쪽에 가보시면은 뭐라고 돼요? 문헌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건괴는 자, 문헌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괴는 문헌전 제6절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건괴는 6절까지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곤괴 같은 경우 문헌전 2절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문헌전 그 다음에 곤문헌전 요 두 가지로도 이렇게 나눕니다. 건괴문헌전 거의 곤괴문헌전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주역의 경문과 그 다음에 뭐예요? 효사, 그러니까 괴사하고 효사하고 이런 건 다 섞여져 있는 겁니다. 다 섞여져 있고 그리고 이제 3권 쪽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책을 분책한 거니까 3권 쪽에 들어가면은 이제 공자가 주역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주역 전반적인데 주역 상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1부터 30까지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천지자연의 이치를 기본으로 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자연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예요? 건곤. 하늘과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사이를 왕래하는 것이 물과 불이 되겠죠. 해와 달이 되겠죠. 그래서 30번째가 물괴가, 그죠? 중화리괴가 나오고, 그 다음에 29번째는 자, 중수감괴라 그래서 어쨌든 자, 물괴입니다. 잘 모르니까 일단은 자, 이건 물괴가 되고, 자, 이거는 불괴입니다. 물괴, 불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불이 없으면은, 그죠? 이것도 역시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물과 불을 나타내기도 하고 해와 달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역의 상경은 바로 천지자연의 기본체가 되는 하늘과 땅, 그 다음에 물과 불, 해와 달, 요 네 개로 이렇게 그저 위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경은 바로 천지자연의 이치를 다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이치를 그대로 우리가 본받는 것, 우리가 공부하거나 그죠? 가르칠 교자나 우리가 위에서 지도자가 이렇게 가리키면 우리가 그대로 이걸 배워서 배우는 거죠. 교학이죠. 뭘 가르치고 뭘 배웠다 그랬죠? 둘이 공통점 뭐라 그랬어요? 요거 있다 그랬죠? XX 두 개. XX가 아니라 효라고, 예라 그랬죠? 우리 그 분 저기 이름에 예자가 들어가 춘예씨의 기가 막힌 이름이에요. 천지자연의 이치를 그죠? 하늘과 땅이 사귀어서 만물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그 만물도 다 일정한 때가 되면 아까 성인이 되는 거죠. 어른이 되면은 역시 또 음양이 서로 만나서 그죠? 또 만물을 낳는 거죠. 역시 밑에 있는 이것들은 누구를 본받느냐면 여기를 본받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하면 효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역의 대성괴의 요 모양을 뭐라 하면 괴라 이렇게 표현했죠. 모든 만물을 여기다가 다 이 만물의 이치를 여기다 다 담아둔 겁니다. 매달았다 이 소리예요.
괴에다가 다 매달았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각 본받아야 될 내용들을 여기다 이렇게 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괴라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잖아요. 효라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럼 가르치는 사람도 뭘 해야 되냐,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천지자연의 이치를, 그죠? 천지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본받아서 뭐냐면은 인륜의 법도를 배우라라는 거죠. 누가? 자식이, 제자가, 그죠? 이게 이거죠. 이거를 쪽바로 글씨를 쓰면 뭐예요? 그게 효입니다. 본받을 효자의 효자나, 여기에 이 효자의 효자나, 그 다음에 자, 서로 간에 사귀면서 서로 간에 고무격려 시키면서 본받으라고 하는 거나 다 어때요? 똑같은 발음입니다. 똑같다라고, 발음이 똑같다라고 하는 의미도 기본적으로 다 같다 이겁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이 당연히 요거를 가르쳤으니 배우는 사람, 어린아이 머릿속에는 아이 하자가 되는 거죠. 아이는 머리가 어떻게 돼요? 어렸을 때 태어나면 발만 버둥버둥, 이거 못 움직이죠. 무서워서 이거 못 핍니다. 꽉 하고 발만 버둥버둥 하고 머리 숨 쉬는 거 보면 벌렁벌렁 하죠. 통천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이 아이의 머릿속에 나쁜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죠.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이고 자연스럽게 얘가 자라면서 익혀지는 겁니다. 그 머릿속에, 어린아이 머릿속에 이거죠. 머릿속에 이렇게 윗사람 이렇게 본받는 거죠. 요거 요렇게 하는 거죠. 누구한테? 요 정도 아이가 계속 자라나가면서 어떻게 돼? 덮어주고 잘 보듬어 주는 거죠. 덮을 먹죠. 잘 보듬어 주면서 여기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윗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나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 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게 뜻글자예요. 뜻글자의 가르칠 교가 뭡니까? 라고 멋대로 머릿속에서 막 생각하면서 안 됩니다. 글자 자체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뜻글자니까. 천지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이 속에다 담아두었으니까. 더군다나 글자는 뭐예요? 전부 다 주역의 양보 아니면은 음보의 이치로서 전부 다 이루어진 겁니다. 어떤 글자든지 간에 좌양 우음의 법칙이고 상하의 이치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천지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사람이 자연스럽게 본받아서 그 다음에 인사를 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본적으로 인사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창경을 보면 하늘과 땅이 사귀어서 뭐예요? 세 번째, 뭐예요? 물어보면 안 되죠. 세 번째가 하늘과 땅이 사귀어서 처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계명이 뭐면 처음 둔자예요. 처음 둔자. 처음 둔이 되고, 처음은 얼마나 또 어려워요. 그 어렵다라는, 어려울 둔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는 어떻게 되냐. 처음 이제 막 나왔으니까 어리잖아요. 그죠? 어린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든 거 어린 것은 잘 덮어서 길러야 되겠죠. 그래서 곤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둔자가 나오고, 어려울 둔자. 이제 막 싹 트는 거잖아요. 둔자 봅시다. 글자가. 어차피 다 설명드릴 겁니다. 네모는 땅이라 그랬죠? 땅에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제 싹이 나오죠? 아까 싹이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요? 뿌리 이렇게 나오고, 트위스트 춤추면서 이제 막 이러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막 싹이 올라가니까. 자, 땅 속에서 이제 이렇게 땅의 문이 만큼 열리잖아요. 그죠? 막 밀치면서 얘가 나가 싹을자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둔이에요. 처음 싹 나오는 거죠. 처음 싹 나오는데 어린이가 이렇게 어린애가 아직 어린 싹이 나오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려울 둔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으니까 주변을 요러저러 살펴보려면 우리가 군대가 주둔한다라는 것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상황 여러 가지 살피기 위해서. 둔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아까 인이라고 하는 글자 봤지만은 자, 축에서 땅의 문이 열리면서 이제 속에서 뭐냐면 싹들이 탁탁 터오지만은, 그죠? 탁이 이렇게 나오지만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덮어주고 또 덮어준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게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돼야 돼요? 잘 덮어서 덮어주는 거죠. 그것이 덮을 몽자가 되는 거죠. 아, 어린 돼지 새끼 같은, 그죠? 이런 사람. 원래 돼지도 이제 북방 수에 해당되는 건데요. 덮어주고 덮어준다. 두터운 흙으로 덮어주는 거죠. 산수 몽괴입니다. 이게. 이 괴 속에 글자 그대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제 그래서 뜻글자라고 하는 것이 주역의 원리라고 하는 걸 거듭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한글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몽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렵게 나왔으니까 잘 덮어서 길러줘야 되겠죠. 누구 어리니까. 그래서 어릴몽, 그 다음에 덮을몽. 덮어주니까 나는 그 혜택을 입었죠. 이물몽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어리기 때문에 어리석죠. 어리석을 몽자. 또
어리석기 때문에 이렇게 덮어줘가면서 뭐 해야 돼요? 깨우쳐야 되겠죠. 깨우칠 몽 이렇게 되는 거죠. 동몽, 경몽, 뭐 훈몽 이런 겁니다. 가르친다라고 할 때 그 여기를 참 무식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이거 칠복이라 하니까 아 사랑임에 몇 센치짜리 만들어서 때려줘야면서 해야 된다.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어린 사람들 공부시키는데 위협하고 협박하고 하면서 하면은 머리가 열려요? 절대로 안 열립니다. 머리가 열려야 돼. 마음이 편하고 열려야 무슨 얘기하면 잘 알아듣는데 이거 안 하면 혼내준다. 혹시 그러신 분들 양심의 가책 받고 반성하세요. 애들 가르칠 때 칭찬해 줘야 돼요. 칭찬해 주면은 고래도 춤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칠복에다 점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신명을 돋우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치는데 점이 잘 나오도록 신명을 돋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자는 기본적으로 고무이가 시킨다라는 것이죠. 북도 드리고 북도 들여주고 저기 막 가락 장단 맞추면 얼쑤얼쑤 하잖아요. 그죠? 고무이가 고무 진작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무 진작시키는 이치가 있죠. 아까 여기 참 농사농자로 설명해야 되는데 뭐 어쨌든 나중에 고무 진작시키는 의미가 바로 이렇게 그러면서 키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천지자연의 이치를 이런 방식으로 쭉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방식으로 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인사 31번째가 바로 택산함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소녀가 되고요. 밑에 보면 소남귀에 해당됩니다. 뭐 나중에 다 공부할 테니까 어쨌든 젊은 청춘 남녀가 만나서 청춘 남녀가 만나는데 자 물이 위에 있죠. 연못이 산이 밑에 있죠.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은 뭐 한라산 백록담 산 위에 저기 뭐야 물이 있고 그럼 산 위에 요 물이 있는 경우가 우리가 옛날 그 나무꾼과 선녀가 이거죠. 하늘에서 선녀가 두레박을 타고 내려와서 여기서 뭐예요 연못에서 목욕하려고 내려왔죠. 그랬더니 누가 쳐다봤어요? 그저 장가 못 간 아직 노총각 나무꾼이 말이야 아리따운 아가씨가 오니까 옷 싹 숨겨둔 거죠. 청춘 남녀가 만나는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거 저 위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땅속으로 스며들죠. 만나는 거죠. 둘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뭐냐면은 그 만난다 사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잘 보세요. 그런데 만나는데 사귀는데 누가 만난다 그랬어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아까 무가 뭐예요? 다섯 번째 천간무였죠. 다섯 번째 천간무에다가 남력 저 정자 쓰면 성인이 되는 거죠. 그죠? 성인이 된 애들이 이겁니다. 적어도 나이 여자 나이 15살 이상 남자 나이 20살 이상 이렇게 돼서 만나는 거죠. 누가? 양과 음이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택산 함교의 계명입니다. 청춘 남녀가 서로 간에 딱 서로 기운을 느끼고 만나죠. 그리고 조금 만났다가 헤어질까요? 자식 낳아서 키우려면 오래오래 살아야죠. 그래서 오래오래 살으라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뇌풍 함께입니다. 오래오래 살으라라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가 되겠어요? 에이 이거 결혼 지속시키기 힘들죠. 요새 농담이 그렇죠. 이 한 번도 이혼 안 하고 지금까지 가면 아직도 같이 사냐? 이게 요즘 농담이라는데요. 같이 살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같이 하라 그래서 함께가 들어가는 것이고 맨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하면은 뭐예요? 수학 기재괴가 되고 그죠?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다 보면 또 다시 또 얼클어지죠. 사람이 항상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미제라라고 해서 화수 미제괴로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됐다고는 하지만은 다 됐다고 해서 그 다음에 흥청망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로 다 흩어지죠. 그 다음 모른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사적인 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요 상경과 하경에 따라서 공자가 개사전을 쓰는 거죠. 주역 전체에 대한 해석을 쓰는데 그것이 이제 거기다가 글을 매단다. 그래서 공자의 개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 공자의 말씀을 매달았다. 그래서 개사 자, 상경이 있으니까 개사상전이 있고, 그죠? 개사상전이 있고, 그 다음에 하경에 따라서 개사하전이 있습니다. 참 재밌는데요. 개사상전은 대체로 그래서 천지자연의 이치를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개사하전에는 주로 인사적인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두 개가 하늘과 땅에서 기본적으로 12대에서 24절기로 이루어져 있듯이 상전 12장
하전 12장 이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만들어 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역의 이치에 근거했더라라는 거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이 되겠죠? 그리고 공자가 이제 그 각 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소성괴다, 대성괴다 해서 괴에 대해서 쭉 설명한 것이 바로 설괴전이 되겠죠? 설괴전이 있고요. 공자가 쭉 설명한 설괴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되면은 도대체 주역에, 제가 뭐가 빼놨나요? 10익전 그래. 설괴전 있고, 그 다음에 주역 64개가 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괴의 그 순서를 다룬 것을 서괴전이라고 하는데, 역시 주역에 상경이 있고 하경이 있기 때문에 서괴 상전이 있고 서괴 하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9개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공자가 이제 그 군자의 돈은 잘하고 소인의 돈은 점점 줄어든다라고 하는 택천쾌궤로 끝나는 여러 이치를 아마 잡괴전으로 담아두었습니다. 여기 좀 제일 의구심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어쨌든 공자가 괴를, 왜냐면 우리가 앞에서 하나라의 역은 중산 간괴가 시작된다 그래서 연산역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은나라의 역은 중지 곤괴가 시작되기 때문에 귀장역이라 그랬습니다. 주나라의 역은 중천 건괴가 시작되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그냥 주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이치가 있듯이 공자가 한번 괴를 이것저것 섞어 가지고서는 쭉 풀이해 놓은 대목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긴 한데 음미해 볼 만한 내용이고, 일부는 후대 모두가 위작이던데 공자가 또 아니면 또 잊을 수 없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내용과 그 다음에 우리가 홍범구주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요. 공자가 논어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수년하여 나에게 여러 해를 좀 더 보태서 50이 하격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50으로서 이 주역을 배운다면은, 주역을 내가 더 공부한다면은 무대과일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이로써 무의 대과, 이로써 대과가 없게 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하신 표현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제 그 앞선 학자들은 도대체 50이라는 건 뭔지 모르겠다. 내 여러 해를 대해서 50살을 더하면은 돌아가신 때가 72살인데 120 몇 살까지 사는 별하별 소리들이 다 있는데 별 의미 없고, 그냥 그대로 50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역에서 나오는 대까지 50개의 대연지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루 널리 크게 편다라는 숫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 50의 숫자를 어디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느냐 하면, 이것도 50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해 학자들이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50이라고 하는 것은 오용 십작의 원리가 되고, 그래서 서경에 나오는 홍범의 정치대법이 9가지가 나오는데, 가운데는 황극이라고 하는 군주의 숫자 하나를 빼면은요, 그게 50입니다. 그러니까 50개로 베풀어지는 정치적 이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자가 내가 조금 더 이걸 가지고 역을 공부하면은 저 정치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더 정비해서 놓을 텐데 라는 아마 이런 염원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아마 여기다 더 말씀을 하고 싶어 하셨거나, 아니면 홍범구주에 조금 더 보충을 하고 싶었거나 라고 하는 그 두 가지가 하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유를 왜 그렇게 찾느냐면, 공자가 지금 보면은 공자 당시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느냐면은, 이 복서라고 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유행합니다. 복서라고 하는 거북점입니다. 이거는 주역의 시초점이에요. 도대체 이놈의 정치가들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정치인 치고 저 점집 안 가본 사람들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저 점쟁이 안 만나본 사람들이 없답니다. 얼마나 한심한 짓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제도를 연구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그 나라가 잘 되게 할까 연구하는 게 아니라, 나 그 다음에 떨어질 것 같아요. 붙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좀 좋은 자리 받을까? 이런 짓이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도 뭐냐면, 지금은 그저 주역점도 제대로 치는 사람도 없는 데다가 어쨌든 점쟁이들이 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 뭐냐면 거북점이 어마어마하게 유행해요. 논어에도 나오죠. 장문중이란 노나라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 뭐냐, 자기 집안에다가 거북점 치는 그 일이나, 큰 거북이 사당 지어놓고서는 야차먹어서 거북점 치니까 공자가 대놓고 비난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자를 보고 지혜롭다고 하는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공자가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역 계사전에다가 이 적어둡니다. 대까지 50개로 치는 이 주역점은 남겨둬요.
그리고 이것이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왜냐면 요새 또 대까지 50개럼 야 그거 언제 점치냐 해서 이게 변형된 또 6효점이라는 것이 또 어마어마하게 또 돌아다닐 겁니다. 아마 제가 안 입어도 알아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공자가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그래서 이 주역점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자연의 역법의 원리다. 그죠? 그 책력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원리가 담겨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죠? 그게 이제 남아있고, 그런데 여전히 공자 자신도 정리하면서 복서라는 얘기를 해요. 주역 그 계사전에 보면은 예로부터 복서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어쨌든 뭐 늘 습관화된 말이니까 자연스럽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홍범 구주에 보면 역시 복서가 있는데요. 복하는 것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공자가 서경을 정리하면서 어쨌든 홍범은 그렇게 있으니까 거기에 뭐 전해지는 말을 공자가 바꿀 수는 없고, 그래서 아마도 홍범과 이 역의 이치를 같이 엮어서 조금 새롭게 좀 더 정비한 글들. 왜냐면은 홍범이라고 하는 글은 우임금이 치수 사업을 하면서 이때 남겨놓은 글이거든요. 얻은 걸. 그것을 후대로 쭉 전해지다가 기자가 주나라의 무왕한테 전해주는 그 글인데요. 그 글을 전하면서 아마 기자가 기자 의견을 그 속에다 덧붙였겠죠. 그래서 공자도 아마 요것을 조금 더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춘추까지는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춘추를 정리하시면서 야 정치가 얼마나 어지러운지를 더 절실히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제 아마 잡계전을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면은 좋을 듯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가 몇 개냐면은 상경과 하경이라고 하는 역경에 주역 64개의 경문에다가 후대를 위해서,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죠? 쉽게 이해하라라고 해서 이와 같이 10개의 날개를 달았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십이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요 단어들을 알아야 제가 이제 어디 뭘 봅시다 라고 하면 아 이렇게 되겠구나 해서 자꾸 이제 귀에 익히시면 됩니다. 자, 요걸 바탕으로 해서 주역이 뭔지를 알아야죠. 역은 무엇인고? 공자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역은 무엇인고 해서 몇 페이지냐면은 여러분들 책으로 표현하자면 1051쪽 그러니까 3권으로 쭉 연결될 겁니다. 1051쪽이나 한꺼번에 쉽게 보려면은 그냥 이쪽은 경문만 우리가 쭉 따 있으니까 이 책으로 표현하자면 52쪽과 53쪽에 걸쳐 있는데요. 개사상전이죠. 개사상전 11장입니다. 개사상전 11장. 이 책 보셔도 되고, 글자 작으면은 큰 책 보세요. 요거. 아니 52쪽. 작은 책으로 보자면 52쪽이고 큰 책으로 보시면은 1051쪽입니다. 한 권에 1051쪽. 중간중간에 주석도 있으니까 한눈에 얼른 안 들어오니까 나중에 수시로 이거를 보면서 3권에 1051쪽 페이지는 다 똑같으니까요. 보시면은 3권. 그러면 작은 책 여기로 보시면 돼요. 근데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일 테니까 52쪽에 찾으셨나요? 52쪽에 개사상전 제11장. 자, 거기 보면은 자 공자가 일단 주역이 무엇인가 라고 하신 말씀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가 소성계도 공부하고 하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자활 부역은 하위하요. 여기 11장. 자, 여기 자활 여기. 예. 보면은 왜냐면 거기 우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책을 요렇게 넘기잖아요. 그죠? 옆으로 요렇게 넘기니까 지금까지 앞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된 것은 오른쪽은 제10장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부터는 11장이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릴 것 같으면 자활 위에다 11을 하고 크게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됩니다. 11장. 자, 글 쓰는 것도 옛날 사람들이, 자, 우리가 이제 서양 영어가 이렇게 쭉 들어오면서 어느 날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갔던 거죠. 상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나가죠. 옛날 글 쓰던 방식이.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거는 나오는 건데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늘과 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즉유시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나요? 자, 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서 마쳤다라고 돼 있죠. 여기서 마쳤지만 어떻게 다시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아직 머릿속에 저기가 안 돌아가는군요. 항상 머릿속에는 뭐냐면 태극도를 빙글빙글 돌려야 됩니다. 우리 머리죠. 그죠? 항상 물도 소용돌이 치는 거 보면은 자, 빙글빙글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자, 글이라고 하는 것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쓴다 그랬습니다. 자, 이쪽이 왼쪽이 되고 이쪽이 오른쪽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름 일량지도라고 해서 했으니까 종하고 종즉 유 시라 그랬죠. 종시의 원리입니다. 글을 쓴다 하더라도 자, 기본적으로 하늘과 땅의 이치를 기본적으로 이걸 천지자연의 이치를 본받아서 이런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쓰면서 여기서 내가 글을 다 마치기는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다시 또 시작한다라는 이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치는데 저쪽은 종말론이니까 어떻게 돼요? 오른쪽에 딱 끝나고 땡입니다. 이런 차이더라. 그러니까 옛날에 글을 이렇게 하나 문장을 쓰는데도 바로 천지자연의 이치와 종즉유시의 원리를 그대로 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앞에, 그래서 오른쪽, 옛날엔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이쪽 위가 이제 위는, 그러니까 우는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이제 이렇게 쓰니까 위는이라는 의미로 대가 되겠고, 그래서 오른쪽 은이 되고, 그 다음 옆에 있는 것이 11장입니다. 자활. 그러니까 자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후대의 학자들이 정리하면서 갖다 붙인 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개사전이나 12전은 전부 다 공자가 쓰신 말씀이기 때문에 보통 이 앞에 가서는 단활, 상활 또는 문헌활이라고 표현하지만은 개사전 같은 데 나오는 건 보통 자활. 그냥 굳이 안 써도 되는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도 표현하냐면은 연문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냥 쓸데없이 들어간 글자들 뭐 이런 뜻에서 표현하는데요. 관계없이 자활. 그냥 역은 하위자야오 그랬죠. 무릇, 이때 무릇이라는데 무릇 역이라고 하는 거. 역은 무엇을 위한 것인고 무엇인고 그냥 해도 됩니다. 무엇을 위한 것인고 무엇인고. 자, 부역은 개물성무하여 모천하지도하나니 무릇 역은 개물이라 개물 그럼 모든 물건을 열어놨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역 64개 382호 속에선 두루두루 천지만물의 이치가 다 담겨 있는데 그 속에다가 다 열어놨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열어서 어떻게 했느냐 성무 우리가 힘써야 할 것들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 라는 거죠. 이걸 쓴 것은 자 사람들이 모든 이치를 내가 담아놨기 때문에 내가가 아니라 앞에선 성인들이죠. 담아놨기 때문에 그걸 공부해서 점치라는 얘기가 아니죠. 지도자로서 군자로서 이런 것들을 하라. 뭘 내가 힘써서 이루어야 되는 것인지 그죠? 힘써서 이루어서 모천하지도 하나니 천하의 도를 다 덮었으니 모는 모자라는 뜻이 되겠죠. 덮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물성무하여 모든 물건의 만물의 이치를 다 열어놓고 그 다음에 군자가 힘써야 할 들을 그 속에서 그걸 공부하면서 이루어서 천하의 도로 그죠? 천하의 도를 덮었으니 천하의 모든 도가 그 속에 다 담겨 있으니 여사 이자야라 그죠? 몸기자가 이 뿐 이자로 읽으셔야 됩니다. 여사 이자야라 그냥 이뿐이라 이 소리 이 같을 뿐이라 이거 왜 다른 거 없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여기라는 게 뭐냐 개물성무 모천하지도 다시 말해서 모든 천지 만물의 이치를 이 속에다 다 담아두고 사람으로서 군자로서 힘써야 될 일이 무언가 또 이걸 공부해서 이루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천하를 뭐예요? 부도덕하는 것들로 채우지 말고 다 천하를 도로서 통치하라 이런 뜻으로 표현하겠죠. 개물성무 모천하지도 이것뿐이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몇 자예요? 9자가 되죠. 9자가 바로 역이라라고 이게 역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것뿐이라 시고로 그러므로 이러한 까닭으로 성인이 이통천하지지하며 그러니까 성인이 이로서라는 건 바로 주역으로서 역으로서 천하의 뜻을 통했으며 주역에다가 천하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성인의 그 도를 성인의 그 뜻을 그 속에 통하게 하였으며 두루 통하도록 두었고 이 정천하지 업하며 그 다음에 이로써 이 주역에다가 천하의 일들을 그죠? 우리가 앞에 보면은 개물성무했다라고 했으니까
통천하지 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계물 개념이죠. 모든 물건의 이치가 되고 이정천하지업 하니까 천하의 모든 사업을 정했다. 그러니까 군자가 힘써야 될 사업이라는 게 뭐냐 이겁니다. 사업을 그 속에다 다 정해 두었으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일을 하다 보면 군자로서 저 통치를 쭉 하다 보면은 의심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단 천하지의 하나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일을 하다가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은 바로 이제 우리가 복서인이라 점치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걸 가지고 한번 주역점을 한번 쳐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자 성인께서 주역이라고 하는 이 획을 그었고 그 다음에 글을 쓴 이유가 이것이다라는 거 세 가지로 표현했죠. 자 공자가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계물성무 모천하지도 이렇게 해서 천하를 그저 천하의 도를 다 이 속에다 담아 덮어두었으니 그래서 군자는 이것을 열심히 공부해서 왜 성인이 담아준 세 개의 뜻이 있는 거죠. 이통 천하지치 천하의 뜻을 그 속에 다 통하게 했고 계물했고 그 다음에 이정 천하지업 그죠. 천하의 업을 정했다. 그러니까 힘써야 할 일이다. 성무 개념입니다. 그 일을 하다가 의심나는 일이 있거나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지금 바람직한지 이 정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할 때 바로 천하에 의심나는 것들을 그때 이걸 가지고 결단하라. 점을 쳐서 판단을 하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제 홍범에 보면은 점치는 방법들이 쭉 나옵니다. 다시 넘어갑니다. 그 다음 1052쪽. 이러한 까닭으로, 그러니까,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은 그 뭐예요? 아까 그 결단하라, 끊어라라고 하니까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은 점을 쳐서 결단하라 이런 뜻이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그 시초점에 대해서 나오겠죠. 이러한 까닭으로 시지 덕은 원이시니요 그랬는데요. 이제 이거 만들어야 될 겁니다. 보여주려고 가져왔습니다. 멋있죠? 아 이거 두 번 넣어놓고. 이게 시초점 싸두는 그 봉지예요. 주머니인데 그 음량 개념으로 붉은 색깔 이렇게 두 가지 표현했는데요. 자, 이게 시초점 대까지로 만든 옛날에 뭐 대까지 50까지로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하나 보면은 둥글죠. 둥근 대나무를 이렇게 해서 둥글게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시지 덕은 바로 이 어차피 점을 치면은 이 50개의 대까지를 가지고 점을 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 시초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자 뭐냐면 시초라는 건 결국 뭐냐면 둥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둥글다라고 하는 건 누구를 닮았다? 하늘을 닮은 거죠. 그래서 시초의 덕은 둥글면서 신비롭고 그죠? 신묘하고 이겁니다. 둥근데 시초점 50까지로 치면 기가 막히게 참 잘 맞아요 또. 그래서 둥글면서도 참 신비롭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괴의 덕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초점 50개를 가지고서는 점을 치는 거죠. 점을 치면은 괴의 모양이 어떻게 나오나요? 괴의 모양이 자 6효가 되니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에서 무슨 모양이에요? 네모난 모양이죠. 그래서 괴의 덕은 방 네모나다라는 거죠. 하늘이 둥글기 때문에 하늘은 신묘한 것이 되고 네모나기 때문에 하늘이 베풀어준 그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이 지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늘은 거기에 보면은 그 글자도 다릅니다. 원이 지에서 둥글고 그리고 신묘하고 밑에는 보면 방정하면서 그 괴의 덕은 방정하면서 방정하기 때문에 이로써 알고 해서 써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문장도 그것도 한번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고 그래서 괴의 덕을 통해서 우리가 그죠? 방정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바른 마음으로 네모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속에 담겨지는 그 6효, 6개의 효니까 6효의 뜻은 그 다음에 여기 공인이 여기다라고 하는 6효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해보면 알겠지만은 이게 변효가 생겨요. 자꾸 변효가 바뀌어지는 건데요. 네. 그래서 뭐냐면은 여기라라고 하는 건 여기선 변역 개념입니다. 바뀌고 바뀌어서 이거예요. 끊임없이 자 여기 바뀌고 바뀌면서 이로써 이 고지라 그죠? 이로써 알려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로써 사람에게 알려주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로써 사람의 공자는
여기서는 알릴 공짜 고다 이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 사람한테 그 고지시킨다. 그죠? 고지한다. 고지 안 해도 고인 사람들에게 바뀌고 바뀌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니.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역에 있는 우리가 시초점을 쳐서 앞에서 왜냐면은 이단 천하지 의라 그랬죠. 천하에 의심나는 것을 이걸 가지고 결단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정성스럽게 쳐서 그 다음에 우리한테 알려주니 성인이 이렇게 한 건 성인이 2차 세심하여 퇴장어밀하며 성인이 이로써 마음을 닦아서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닦아서 퇴장어밀하며 물러가 깊숙한 곳에 그죠 은밀하게 감추었으며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주역점을 통해서 이와 같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알 수 있는 것은 옛날 성인께서 자 마음을 깨끗이 하여서 이 괴에 그죠 이 육효하고 64괴에다가 그 다음에 문왕과 주공이 글을 매달았죠. 그래서 그 속에다가 은밀하게 그죠 깊숙하게 감추었으며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인께서 잠시 물러나서 이를테면 문왕 같은 경우에는 저 유리옥에 갇혔을 때죠. 옥에 갇혔을 때 글을 쓰셨기 때문에 감추었으며 길흉에 그러면 이제 글 하다 보면 이게 내가 제대로 했으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이제 흉한 일이 생기겠죠. 길흉에 여민동안하여 그러니까 이 점치는 사람들은 아무나 점친다라는 것이 아니라 위정자로서 그래서 이거 길하다 그러면 여민 뭐가 되겠어요? 여민 동락이 되겠죠. 길하다 좋은 일이다 그러면 당연히 여민 동락이 되죠. 그런데 굳이 동락 얘기는 여기서 할 필요가 없죠. 그죠? 환 그러면 당연히 왜 사람들이 좋지 못한 일은 같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위정자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백성들과 그죠? 좋지 못한 일이 있을 때 백성들과 얼마나 같이 잘 어우러 백성들 그 근심 걱정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잘해주느냐 그 지도자죠. 세월호 사건 났더니만은 이거 모른다는 식으로 놔두면 그거는 원망 듣는 정치가 되는 것이고 맹자가 여민동락이라고 표현한 것은 왜 그러느냐? 당시 전국시대 군주들한테 야 여민동안 하십시오 그러면 얘기 콧방귀나 끼겠어요. 그죠? 음악을 좋아하신대죠. 그죠? 음악이 악자니까 그죠? 음악을 좋아하신대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혼자 듣는 게 좋습니까? 여러 명이 듣는 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음악은 풍류는 여러 명이 같이 해야 되죠. 그죠? 그래야 같이 뭐 춤도 추고 하니까. 그럼 여러 명이 듣는 게 좋겠습니까? 널리 백성들하고 같이 듣는 게 더욱 많은 사람하고 듣는 게 좋습니까? 어느 게 나아요? 당연히 더욱 모든 사람하고 같이 들으면 더 신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음악을 좋아하신다면은 이왕이면 정치도 여민동락 하십시오 이렇게 돼요. 그런 사람한테 여민동안 하십시오 그러면 안 먹히 드리겠죠. 그래서 근데 주역은 실질적으로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민동환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길흉을 점치면서 좋지 못한 일이 있을 때 백성들과 더불어서 그저 동고동락 이런 뜻이 되겠죠. 고통도 함께하고 즐거움도 같이 한다라는 겁니다. 하여서 신이 지레코 그래서 아까 신이라고 하는 건 신으로서 오는 것을 알고 신으로서 오는 것을 알았다라는 게 뭐예요? 바로 아까 조금 전에 해놨던 시초점을 쳤더니 그죠? 이 시초점은 둥글기 때문에 요렇게 시초점이 참 묘하게도 신비롭더라 신묘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초점을 쳐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장왕하나니 그리고 또 뭐냐면 지라니까 이미 괴 덕이 이렇게 나왔죠. 괴가 나왔습니다. 이 괴를 보면은 지장왕하나니 그죠? 지혜로움으로써 우리가 지나간 것을 이쪽에다 감추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주역의 64개 384요 속에는 이미 지나간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경험이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의 모든 경험치들을 전부 다 통틀어 가지고선 이 속에다 담아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주나라 때 지어진 글이라 그러면은 그 이전에 은나라 말기 때 조금 더 지나면 저 우임금 치수사업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의 역사의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일들을 이 속에다가 감춰뒀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알면은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일들도 어떻게 될 것인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움으로써 지나간 것을 감추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춘추를 공부한다 그러면 춘추를 쭉 공부하다 보면 벌써 어떤 분들은 지금 일어난 일들이 일단 무슨 일 일어나는지 번연히 알겠군요. 왜냐하면 여러 사건들을 쭉 보다 보니까 사람의 패턴이라는 건 일정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지장황이다. 그러니까 주역 64개는 공자가 나중에 뭐냐면 이거는 은말 주초식의 일들을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고, 예를 들면 우리가 술의 둔기 처음이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그저 천지자연의 이치가 있고 초기의 정치 지도자들이 그걸 어떻게 다스렸는지라고 하는 그 정전법의 원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첫 번째예요. 꼭 이렇게 보셔야 되죠. 이렇게 했으니 기숙능여 차재리요. 그 누가 능히 이에 참여하겠는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거의 성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나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충분히 알 것이고, 아무리 그것이 흉한 일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럼 미리 그거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우더라라는 거죠. 그 누가 능히 이에 참여하리요. 고지 총명 예지 신무의 불살부인저 그랬죠. 옛날에 옛적에 총명하고 예지하고 슬기롭고 지혜롭고 신비로운 무력을 갖고도, 이겁니다. 신무라고 하는 신비로운 무력을 갖고도 죽이지 않는 자인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총명예지 신무의 불살부인저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뭐 강태공 같은 경우는 육도 삼약 해가지고서는 뭐 전법에 대해서 대단히 능했다라고도 얘기하고, 또 실은 이게 언제 얘기를 표현하냐면은 탕무혁명, 공자가 우리 주역에 보면 그 49번째가 택화혁계인데요. 거기서 공자가 탕무혁명을 얘기합니다. 탕무의 그 유혈혁명이죠. 실은 그 혁명을 일으켜서 군사를 가지고서는 기존의 그 천자의 나라를 무너뜨렸으니까 그걸 탕무혁명을 옹호를 했는데, 이분들이 어마어마한 상대방 적국들의 그 적군들을 살상을 하고 혁명을 이룬 게 아닙니다. 이를테면은 주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주나라가 무왕이 은나라를 치러 갔을 때 그게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그 피가 흘렀는데 그 위에 공이들, 옛날에 이제 뭐 사람 때려잡으려고 몽둥이잖아요. 공이들이 피 둥둥 떴다 이 표현까지 나와요. 그러면은 주나라 군사가 그들을 쳤느냐?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치러 갔더니 오히려 은나라의 군사들,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이 주나라 군사들하고 같이 맞붙어 싸운 것이 아니라 뒤로 돌아서, 그죠? 왜냐면 저들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러 온 해방군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은나라의 주의 천자의 저 군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동안에 괴롭힌 사람들이야.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을 죽였다라는 거죠. 그래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혁명에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비로운 무력을 갖고도 굳이 이것을 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러니까 죽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은 최소의 희생으로서 바로 혁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주역의 이치에 도통했기 때문이다 이 소리입니다. 주역이 도통이라기보다 무슨 소리냐면은, 이 무왕이 혁명하기에 앞서서 원래 문왕이 있었죠. 서백창이 있었습니다. 서백창이 유리옥에 갇혔을 때, 이게 무왕이 그 태자가 됐을 때겠죠. 우리 충분히 지금 은나라 칠만한 힘이 있습니다. 저희가 더군다나 최고의 병법가인 강태공도 여기에 있는 데다가, 그래서 그냥 이참에 무력으로 은나라 치죠라고 했을 때 문왕이 반대했습니다. 왜? 희생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너무 크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미인과 그 금은보화를 갖고서는 문왕을 빼오죠. 빼오고 문왕이 계략을 씁니다. 이거는 빨리 어쨌든 세력을 빨리 구축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공을 세워요. 옆에 자꾸 변방족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전쟁 전공을 세워서 오히려 은나라의 그 폭군 주로부터 뭘 임명받냐면 서백으로 임명받습니다. 서쪽에 으뜸제후가 돼서 네가 마음대로 정발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만은 천하의 3분의 2, 그죠? 그 중원 땅의 3분의 2 세력이 언제든지 거사하면 우리가 돕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왕은 안 해요. 왜? 아직 은나라 주변으로 있는 3분의 1의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전력이 강하다. 그래서 그들하고 부딪혀서 싸우면은 우리 쪽에 피해가 너무 많다. 그래서 아직 안 된다. 아직 더 덕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혁명을 이루지 못하고 죽고, 그 아들이 일어선지 초기에 좀 정벌하러 나갔다가 이거 아니겠다 싶어서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면
점을 그때도 봤더니만 이게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나와서 안 하고 마침내 무왕 13년입니다. 13년 만에 가서 한 달도 안 돼서 정발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바로 이 얘기죠. 고지 총명 예지 신무의 불살부인저라고 하는 분들은 바로 그러한 성인의 마음을 갖고서 자, 이 때가 지금 그런 때인지 아닌지 미심쩍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점을 치고 최종 결정을 해서 전쟁을 나갔더니 이른바 뭐예요? 그 피해가 아주 그쵸 피해를 최소화 해놓고 권력을 마침내 바꾸었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신비롭게만 보지 말고 항상 어떤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그 혁명을 했는지 그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1054쪽 3절입니다. 11장 3절 아까 2절 분단별로 시위로 이로써 명어 천지도의 차러 민지 고하여 그러니까 이제 이 여기에 새겨진 그 뜻들을 잘 살펴서 하늘의 도에 대해서 밝고 그죠 하늘의 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밝게 하고 도를 밝히고 그 다음에 차러 민지 고하여 백성들의 연고를 살펴서 하늘에 이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봄이다 그러면 봄에 언제 씨를 뿌려야 되는지 백성들이 참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백성들에게 뭘 베풀어 줘야 되는지 그래 백성들의 여러 그 삶을 연고를 살펴서 시흥신물하여 이에 신비로운 물건을 일으켜서 신비로운 물건이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고를 살펴서 그때그때 맞춰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니까 바로 이 시초점을 여기서 신물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까 원이 신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시초점을 내어서 이 전 민용하니 이로써 백성들의 쓰임보다도 백성들의 쓰임에 앞서 했으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국가 정책을 만드는데 먼저 이것이 이상이 없도록 우리 막 내내 4대강 사업 가지고 이리저리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 가지 우리가 요즘으로는 두루두루 여론 수렴 다 하고 뭐 등등등등 다 살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직접 그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시초점으로서 판단을 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니 이렇게 하였으니 성인이 2차 재개하여 이 신명기 덕부인저 바로 성인이 이로써 그죠? 다시 말해서 이 주역에 담겨 있는 그 이치를 가지고 그 다음에 재개하여서 그죠? 마음가짐을 경계하고 삼간 거죠. 재개하여서 이로써 그 덕을 그죠? 신명케 하였음인저 그죠? 그 덕을 더욱더 신비롭고 밝게 하였다.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의화지 뭐 거의 우리가 불가지론 뭐 이렇게까지도 표현하는데요. 참으로 그 덕을 더욱더 그죠? 높였다 이런 뜻이 되겠죠. 신비롭고 밝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참으로 성인이 한번 가면 사람들이 참 신급도나라 그래서 미물까지도 다 화합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4절 한번 보면은요. 시고로 합포를 위지 곤이요. 합이다 그러면 닫을 합자입니다. 시고로 합포를 문을 닫는 것을 위지 곤이요. 곤이라 이르고 그 다음에 벽호를 위지 건이요. 문을 여는 것을 건이라.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건은 여는 개념이 되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닫혀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일합일벽을 한 번 닫고 한 번 여는 것. 그 합자에 보면은 위에 요거 합을 합자가 되기도 하고 이거 뭐라 그랬어 이거 뚜껑합이라 그랬죠. 그죠? 합을 합 그럼 어찌 뭐뭐 하지 아니하리오라는 건데요. 모든 그릇이면은 그릇에 뚜껑이 있죠. 뚜껑 모양이다가 뚜껑은 갈것자죠.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뚜껑합이 그러니까 문자 위에다가 속에다가 이걸 썼으니까 뭐야 닫을 합이다라는 거죠. 닫는 거. 그다음에 열벽자가 되고 그래서 벽호를 위지 건이요. 그래서 일합일벽 한 번 열고 한 번 닫는 것. 그죠? 한 번 닫고 한 번 열리고 다시 말해서 아침에 해가 뜨고 지고 그 다음에 봄에 만물이 깨어나고 가을이 되면 만물이 다 들어가는 거 이런 것이 되는 거죠. 열리고 닫히고 이걸 뭐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뭐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일어나서 그저 우쩍 자라다가 가을이 되면 이렇게 모든 만물이 잠잠하는 거죠. 이 과정을 뭐라 그래? 변이라 이렇게 변하는 거죠. 태어나고 자라고 다 쉽게 표현하자면 봄에 생, 여름에 장,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갈무리하고 생장, 수, 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다? 변하는 것이 되는 거죠. 안 변해요?
변했죠. 우리 아기 때 기다가 어느새 저 초등학교 가고 벌써 이렇게 늙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저도 들어갈 겁니다. 이게 다 끊임없이 변한다. 그러니까 한번 열리고 닫히고 인생사도 그렇죠. 잘 나갈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이거 변이고 그 다음에 왕래불공. 그런데 끊임없이 이렇게 그죠? 왔다가 가고 다시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도 다음이 없죠. 나는 왔다가 가지만은 내 후손들이 앞에서부터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왕래불공. 왕래하는데 끝이 없는 것을 뭐라고 한다? 통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여기까지 가면은 양기운이 다 한 거죠. 궁 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궁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변통의 원리라고 하죠. 야, 궁하면 다 변하게 다 통하게 돼 있어 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다 하면은 궁즉 그냥 통하나요? 공부를 해도 통하죠. 여태에 대비해서 궁즉 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변해야 되죠. 옛날 거 고집 그대로 부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변하죠. 끝까지 가요. 그러면 그 망할 밖에 없습니다. 다 됐다. 궁했다. 그러면 변할 줄 알아야 돼요. 양이 다 했다. 그러면 나도 뭘로 변해야 돼요? 음으로 변해야 되죠. 좋은 줄만 알고 이거 음으로 가라고 하면 안 가잖아요. 그죠? 그럼 망해야죠. 궁즉 변이요. 변즉 그 다음에 뭐예요? 변했으니까 다시 양에서 음으로 가고 음에서 여기서 또 궁하니까 다시 또 변하죠. 그러고 난 뒤에 했더니 뭐예요? 통한다라는 겁니다. 궁통의 원리라고 하는 것에 중간에 우리가 뭐가 빠졌느냐? 변하는 거. 변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그죠? 어제 너는 맨날 그 모양이냐? 그러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변해도 어떻게 변해야 돼요? 잘 변해야죠. 잘못 변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왕래불공. 잘못 변하면 통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왕래불공을 우리가 통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볼게 현자를 여기서는 나타날 현자로 봅니다. 현을 위 내지 상이요. 그죠? 이게 이렇게 해서 변하면서 어떻게 돼요? 변하면서 잠장됐다가 그 다음에 이듬해 봄이 나와서 싹이 텄네.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상이 있는 거죠. 물상이 있는 거죠. 하늘에 어두워졌는데 실은 뭐냐면 환하게 뭐 반짝반짝하네 나타난 거죠. 그걸 뭐라고 한다? 상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일단 나타난 것을 상이라 하고 하늘에서 1부터 10까지 내려줬다 그랬죠. 아까 하늘에서부터 하늘의 1부터 10까지를 이게 한 번만 내려줬나요? 거듭거듭 왕래불궁이죠. 거듭거듭 내려주니까 땅에서 각 방소마다 각각 모양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게 형이죠. 그래서 아까 현지 위지 현을 위지 상이요. 그 다음에 형 나타난 그 모양을 뭐라고 한다? 그릇이라 이렇게 표현. 형이 되니까 모양 모든 것들은 물건 그릇이 있죠. 사람도 사람의 그릇이라라는 것이 있죠. 얼굴 보면 그 사람 그릇이 얼마나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과 그 나타난 것을 형 모양을 그래서 형이다 그러면 이 형자도 그래서 이제 모양이니까 이것을 나타났다 때로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우리가 그릇이라고 이르고 나중에 이제 형이 상악, 형이 하악 이 표현 나옵니다. 그래서 모양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모양인데 모양 위에 있는 그 기운을 뭐냐면 형이 상자를 위지 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형이 하 밑으로 내 있는 것은 전부 다 그릇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모양을 갖춘 것을 우리가 기라 이르고 그 다음에 제2용지 이것을 마름질하여서 쓰는 것을 그죠? 마름질해서 쓰는 것을 법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그 물건에 따라서 그 물건의 성질이나 등등을 잘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법입니다. 법이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그 법은 굉장히 다양하죠. 광범위의 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런 법이 어딨니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런 법은 없습니다. 왜 다 두루두루 통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용 출입하여 민하명지를 위지신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자, 써서 이롭게 하면서, 그죠? 이로움을 써서, 그러니까 씀을 이롭게 하여서 이렇게 되겠네. 이용이니까. 씀을 이롭게 하여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출입하여서,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롭게 쓰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들고 나야 백성들이 다 쓴다라는 거죠. 민함용지를. 그래서 백성들이 다 쓰게 하는 것을 이걸 뭐라고 한다? 신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신묘하더라. 그죠? 1년 12달을 딱 만들어 놓고 24절기를 두고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뭘만 보면 돼요? 달력 없어도 가르쳐줬죠? 뭘 가르쳐줬어요? 밤하늘 보는 방법 가르쳐줬죠? 저 시골의 할머니들도 아무것도 몰라도 하늘 요렇게 지금 몇 월 며칠이겠구나 알죠? 손가락 요 4개만 가지고선 60합자 만들죠? 만들어 가지고 무슨 띠지 그러고 너 무슨 띠지 그러면 몇 살 차이가 나겠구나 다 알잖아요. 그죠? 이게 동양의 지도자들이에요. 서양의 지도자들은 백성들 그거 볼 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못 봅니다. 그죠? 이게 동양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무지랭이 할머니라도 계산 착착착착 잘하죠. 모르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두었던 것들을 언제 때 해방 후에 미군정 들어서고 모든 걸 서구식으로 바꾸면서 어떻게 된다? 단기로 쓰던 음력 쓰던 거 싹 바꿔서 지금부터 양력 씁니다. 그랬죠. 난리가 났죠. 양력을 쓰는데 오늘 몇 월 며칠이요? 물어봐야 돼요. 지금 몇 월 며칠이야? 그럼 잠깐만 나 시계 좀 보고 저 달력 좀 보고 이거 따집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그전에는.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정부가 국가 백성들한테 뭘 줘야 돼요? 양력 달력 하나씩 다 나눠줘야 되잖아요. 줬어요? 안 줬습니다. 그거 잘 써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네, 국회의원 선거 때 저놈이 이쁘건 나쁘건 간에 달력 때문에 그저 얼굴 하나 탁 박아놓고 1년 12달 쫙 있는 거 집집마다 벽에다 하나씩 딱딱 붙였습니다. 그 사람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달력이 필요해서. 옛날 사람들은 그거 없어도 하늘 볼 줄 아는 저 달력, 그저 달을 보면서 달이 이 모양이 되면 며칠이더라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 오랜 세월 동안에 거기에 훈련된 이 황화문 명권의 이 족속들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날 어디서 수학 경시대다 뭐 한다 그러면 뭐 최고로 1등 하죠. 그리고 남의 거 얼른 잘 컴퓨터 우리 얼마 안 돼서 금방금방 다 받아들이죠. 이제 다만 덕 있는 사람이 이렇게 다스려야 백성들이 좀 착해지는데 워낙 각박하니까 별로 지금 착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신비롭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은 참 신비롭더라. 어떻게 저렇게 신비롭게 저렇게 하셨을까 이거죠. 그 다음 5절 시고로 원래 이제 이렇게 보고 쭉 나타난 용어들 잘 집에 가서 읽으시고 또 읽으셔야 돼요. 한자 좀 모른다 그러면 찾을 필요 없이 동영상 갖고 자꾸 이렇게 들으시면은 이게 익숙해지니까 시고로 역유 태극하니 그래서 역에는 태극이 있으니 자 아까 나오죠. 역에는 태극이 있다. 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태극이다 이 소리입니다. 큰 덩어리 속에서 그 속에서 뭐가 나면 시생양이하니 거기서 양과 양의라고 하는 것이 양과 음입니다. 양이 나오고 양의에서 양이가 낮과 밤이 뜨고 지고 하면서 뭐가 나와요? 아침, 낮, 저녁, 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네 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사상이 다시 쪼개지면 어떻게 돼요? 사상의 8괴라고 하는 사입방까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나 괴를 볼 겁니다. 그래서 사상이 생팔괴 하니 그 다음에 저 6번째 끝에 줄은 8괴 정길융하고 그래서 이제 내 상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모르죠. 조금 더 그 사입방 있는 것까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속에서 이거 길하겠다 흉하겠다 이런 것이 정해지고 그 길하고 흉함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대업이 나오는 거죠. 자 이를테면은 저 요임금 순임금 때 어마어마한 홍수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홍수를 기회로 해서 전체 물길을 다 튼 거죠. 물길을 트면서 이름하여서 정전법 도랑 만들어 가지고 경지 정리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까지 중국 땅덩어리는 그때 정리된 경지와 도랑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까지도 중국 가보시면 망망 평야에 전부 다 정전법 형태죠. 아주 길 반듯반듯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는 언제나 했나요? 박정희 정권 때 겨우겨우 도랑 만들고 이렇게 됐죠. 경지 정리를 그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이 유학을 받아들였는데 그죠? 유학을 받았는데 유학이 일부 짜투리밖에 안 받아들였더라라는 겁니다. 이 성인의 도를 받아들였다 그러면 정전법으로 해서 토지 정리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고려 말기에 남아있던 그 대농장주들 그죠? 권문세족들의 영향력이 여전히 컸기 때문에 이들이 뭐냐면은 조선 새롭게 건국된 이 지도자들한테 적당히 돈 줘요. 그게 어디서 가면 가장 확실하면은 저 강릉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강릉 선교장 있죠? 선교장은 지금 조선왕조의 그 왕족의 한 사람이 거기에 이제 터를 잡게 되는데 그 주변은 여전히 고려 말기의 권문세족들 그 율곡의 어머니 이름 누구죠?
그 신사임당 신씨, 그다음에 더 그쪽에 누구든가 뭐 이런 세력들 여전히 같이 있습니다. 이 세력들이 적당히 누구냐면 그 조선의 왕족 세력들하고 적당히 결탁하면 돼요. 그 땅들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우리는 안 한 거죠. 어쨌든 이런 흉한 일이 있더라, 아무리 그 어마어마한 홍수가 있더라도 이것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은 그 국가의 그 큰 오히려 일이 되는 거죠. 그랬던 그런 길흉에서 생대업, 그죠? 대업이 나오느니라. 그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일단 이거 쭉 읽어볼게요. 시고로 법상이 막대오 천지하고 변통이 막대오 사시하고 현상 저명이 막대오 일월하고 숭고 막대오 부기하고 비물하며 치용하며 입성기하여 이위 천하리 막대오 성인하고 탐색 색은하며 색기다라고 할 때 이렇게 색은 잠난하다라는 겁니다. 마구 섞여 있다. 잠난. 마구 섞여서 어지럽다라는 겁니다. 탐색 색, 그 다음에 찾을 색자가 되고 은미할 은자, 탐색 색은 하며, 그 다음에 구자, 갈고리 구자, 구심치원하여 이정천하지 길흉하며 성천하 미미자, 힘쓸 미자입니다. 미미자 막대오 쉬게 하니라. 그래서 이제 전체를 통틀어서 다시 한번 이제 감탄하는 말씀인데요. 이러한 까닭으로 법상이, 아까 법이라고 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그 앞에 나온대요. 법, 제2용지 그랬죠. 마름질에서 쓰는 것, 그 1056쪽의 4절 내용, 그죠? 마름질에서 쓰는 것을 법이라 그랬습니다. 마름질에서 쓰는 그 법, 그 다음에 상이다라고 하는 것, 그죠? 상, 하늘에서 나타난 그 상이 되는 거죠? 나타난 거. 그래서 그 상, 그 마름질에서 쓰고, 그 다음에 그 나타나는 상이 막대오 천지, 하늘과 땅보다도 큰 것이 없고, 그죠? 상 가운데는 하늘만한 상이 없죠. 그 다음에 그걸 마름질, 하늘이 주는 음양의 기운을 가지고서는 모든 것을 뭐예요? 길러주고 만들어준 거, 땅에 온갖 만물도 있고 강도 있고 만들어준 거, 하늘만큼 땅만한 것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상이 천지보다도 큰 것이 없고, 변통이 막대오 사시하고, 늘 아까 뭐예요? 궁죽통, 변하고, 변하면 통한다. 변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극인데, 극하니까는 얼른 변한 거죠. 그래서 얼른 통하게 됐죠. 극하니까 또 얼른 변하고. 그래서 바로 이 변통이라고 하는 건 누구만한 것이 없다? 사시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변통이 사시보다 큼이 없고, 그 다음에 현상, 매달릴 현자죠. 저 상이 매달려서, 상이다 그러면 아까 일월성 시인 개념이죠. 하늘에 나타나 있는 거니까 그 상을 매달고서, 저 명이니까 드러날 저자에다 밝을 명이니까 저기 상을 매달아서 밝게 드러난 것이 뭐보다 큰 것이 없고, 하늘에 있는 일월보다 큰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숭고함, 높고 높은 것, 그죠? 높고 높은 것이 누구보다 큰 것이 없다? 부기보다 큰 것이 없다. 이때 부기를 요즘에 삼성재벌의 부기다, 이 부기 아닙니다. 자, 하늘만큼 높은 거 없죠? 그게 숭이죠. 그것이 그 귀죠. 숭이고 귀입니다. 자, 하늘은 높다라고 표현했죠. 이 개념 하나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자, 마루 제일 높은 거 숭. 하늘만큼 높은 것이었고, 그 다음에 숭이. 높은 거니까 이게 귀한 거죠. 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분이 높다라는 겁니다. 신분이 높은 게 아니라 지위가 높다, 이 개념이죠. 하늘만큼 높다. 그 다음에 숭고. 높다. 이게 여기서 보면 높고, 그 자리가 높으면 뭐가 돼요? 부자가 되죠. 부자라는 건 신분이 높다, 그 자리가 높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녹이 나오잖아요. 그죠? 옛날에 이제 월급 받고 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벼슬자리에 나아간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가 농사 지어서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벼슬자리에 나아가 있는 사람이 녹인데, 옛날에 월급이 아니라 높은 벼슬일수록 뭐를 받느냐면 시급지를 받는 거죠. 시급지를 받는 것이 되고, 또는 뭐냐면 아예 어느 지역을 봉받는 거죠. 봉투합니다. 땅에다 봉해주고 네가 이걸 다스려라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죠? 이게 부자가 되는. 그래서 신분이 높으면 부자가 되고, 내가 뭐예요? 가난하면은, 빈하면은, 천하면, 다시 말해서 신분이 낮으면은, 지위가 낮으면 뭐 하게 돼요?
가난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빈천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위가 낮기 때문에 내가 구급공무원이니까 그죠? 구급공무원은 또 내 역할도 적고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다 신분이 제일 높죠. 제일 많이 받죠 월급.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된다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귀한 것이 그냥 우리가 부귀 같이 갑니다. 이게 동양하고 서양하고 다르죠. 동양은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게 같이 갑니다. 서양은 기본적으로 장사하는 사회가 되죠. 부하고 귀는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아무리 부자가 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사장이 정치하려고 그래요? 안 하죠. 무슨 기업체 회장님이 정치하려고 그래요? 안 하죠. 그냥 얘네들은 원래가 상업사회니까 부로서 끝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현대 정주영 회장님. 아이씨 그놈들한테 맨날 뭐 줄라니까 승질나. 내가 차라리 나가는 게 낫지. 그리고 또 여기 이른바 문이라는 이 벼슬이 없으면 어떻게 맨날 장사꾼이죠. 그죠? 그야말로 쌍놈이라고 할 때 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양사의 오랜 전통상 이게 어느 정도 부가 되면 전부 다 뭐 하고 싶어요? 정치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와 귀가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저기 돈 좀 벌면 전부 다가 정치하고 싶어요. 자, 이겁니다. 부귀 빈천. 그러면 이 제일 높은 게 누구예요? 하늘이죠. 제일 많이 가진 게 누구예요? 땅이죠. 네, 맞아요.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천자가 되면 다 소유하죠. 부유가. 그죠?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천자가 되면은 부유. 신분은 이미 높으니까 부유. 뭘 뒀다? 부는 뭘 뒀다? 중용이나 대학에 나오잖아요. 사해지네. 이렇게 되는 거죠. 부로는 사해안, 저 바닷가 근처 온 땅이 전부 다 내 거다. 이 소리입니다. 어쨌든 이 부유한 것은 막대호 누구 부귀하고 그죠? 숭고는 막대호 부귀라고 하는 것인데 실은 하늘만큼 땅만큼 이겁니다. 부귀한 것보다 큰 것이 없고 이거예요. 그 다음에 비물하며 그다음 만물을 다 갖추었고 그 다음에 치용하며 그리고 쓰임을 다 이루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말해 이건 주역 속에 있습니다. 주역의 모든 궤 속에는 바로 물건 모든 만물의 이치를 다 갖추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쓰임을 이루었으며 그 다음에 입성기하여 이걸 가지고서는 뭐예요? 서서 모든 그릇들을 이루어서 쓸 수 있고 그래서 이위 천하리 막대오 성인하고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서라고 하는 것은 어느 자리에 서서 그죠? 그 임금 군주 자리에 서서 모든 만물들을 필요한 그릇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로써 천하를 이롭게 하였으니 이롭게 하는 것이 성인보다도 더 큰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인만이 두루 천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더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탐색색은하며 저 잠난한 것들을 어디게 그 속에서 더듬고 더듬어서 그죠 손으로 지금 찾아내는 거죠 하고 은미한 것을 찾았으며 그래서 색은이라고 하는 거 다 이제 책 제목으로도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 구심치원하여 깊은 것, 자 깊숙이 있는 것은 뭐예요? 갈고리로 긁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깊숙한 것은 갈고리로 긁어내고 그래서 그 다음에 멀리까지 이르게 하여서 이로써 천하의 길흉을 정하였으며 다시 말해서 주역 속에는 그 모든 잠난한 것들 속에 섞여 있는 거 은미한 것들 다 그 속에서 찾아낼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깊거나 아무리 먼 것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다 정해놓고 이렇게 해야 길한지 저렇게 해야 흉한지 등등을 다 정했으며 그 다음에 성천하 미미자 천하에 힘쓰고 힘쓸 것들을 이룬 것이 그죠? 그것이 뭐보다 큰 것이 없더라? 시초점과 거북점보다 큰 것이 없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거북점이 들어가 있는데 아마도 옛날에 성인들이 시초점과 거북점을 같이 쳤기 때문에 이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써 놓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절 넘어가서요. 시고로 이러한 까닭으로 천생신물이언을 하늘이 신비로운 물건을 내거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초와 여기서는 거북점, 거북이까지를 마찬가지가 되겠죠. 하늘이 신비로운 물건을 내거늘 성인이 칙지하며 본받을 칙자가 되죠. 법칙 칙자.
성인이 이것을 본받았으며 이것을 법칙하여서가 되는 거죠. 신비로운 물건을 내니까 이것을 그러면 아무리 뭐 거북점이 있고 거북이가 있고 이 시초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50개 이치 거북점도 이제 어떻게 갈라지느냐 이런 걸 가지고서는 법칙하였으며, 그래 공자의 법칙 시초점 법칙한 것은 앞에 나옵니다. 나중에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천지 변화하늘, 하늘과 땅이 변화하거늘 성인이 그 변화한 걸 그대로 본받은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봄이다 그러면 밭을 갈아 씨 뿌리고, 여름에 김 매고,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는 갈무리해 두는 것. 이런 것이 천지자연 돌아가는 이치에 따라서 그대로 본받았으며, 그 다음에 천수상하여 현길흉이언을, 하늘이 상을 드리워서 길흉을 보이거늘, 그죠? 길흉을 나타내거늘, 하늘이 상을 드리웠다 그러면은 천문도를 읽어가면서 별자리 이동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아, 이번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겠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성인이 상지하며 이것을 이 속에다가 상에다 담아 두었으며, 하출도하며 낙출서언을, 하수에서 그림이 나오고 낙수에서 글이 나왔거늘, 저기서 출자 빼면은요 하도 낙서 이렇게 되는 거죠. 하출도에 출 빼고 낙출서에서 이것도 지금 공부하려고 미리 한번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바로 이제 하도부터 이제 공부 들어갈 건데요. 하도와 낙서, 그죠? 이것들이 나왔거늘 성인이 본받았으니, 이것을 본받았다는 거, 이거를 법칙하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출도라고 하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 앞에서 뭐라고 되냐면 저 자미원의 별자리를 가만히 살펴봤더니 가운데 보면은 50의 이치로 이렇게 돼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하수에 있는 저 별자리들을 가만히 보고서는 아, 누구냐면 하출도라고 하는 거, 은하수에 그 그림이 나타나며 그림이 나오는데 그거를 보고서는 복희 씨가 아 1부터 10까지의 이치가 있구나라는 걸 알고 그걸 보고서는 저기 뭐야 법칙했다 했다니까 그걸 가지고 8개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죠? 8개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이제 낙수 구궁술의 이치에 의거해서 천하를 정전법의 이치로서 다스렸다 이 소리예요. 이것이 성인이 그것을 법칙하셨으니, 그죠? 역유사상은,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만 보여준 것이고, 그 다음에 사상과 8개가 되는 거죠. 이로써 보여준 것이고, 거기다 말을 매다른 것은, 그러니까 역유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복희 씨가 천지자연에 이러한 이치가 있고 이것이 바로 길흉이 어떻게 돌아간다라는 걸 보여준 것이고, 그 다음에 문왕과 주공이 거기다가 말을 매다른 것은, 그죠? 말을 매다른 것은 이로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알려준 것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건 이렇게 하면 길하다 저렇게 하면 흉하다라고 정한 것은 그래서 이로써 결단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흉하다 그러면은 피흉이 되겠죠. 어떻게 하면 흉을 피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결단하도록 만드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1장 계사상전 11장에 나타난 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자가 간략하게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서 나왔던 역유태극하니 아까 제일 먼저 뭐 했냐면은 앞서 가신 성인이 먼저 뭐 했다 그래서요. 하출도 낙출서, 그러니까 하수에서 나온 그림과 그 다음에 낙수에서 나온 그 낙수가 되는 거죠. 낙수에서 나온 수를 보고서는 아 뭐를 했다? 하도를 보고 뭘 봤느냐면은 주역에 8개를 긋게 되고요. 8개를 그래서 자, 이 8개를 바탕으로 해서 64개, 그죠? 64개를 두었고, 그 다음에 이제 8개에서 64개를 두고 하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1년 12대 24절기를 만들고, 그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64개까지를 만들어서 인사에, 그죠? 인사의 모든 길흉화복을 여기에다가 담아두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길흉화복을 담아두고 자 이제 우리가 유예, 그죠?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의심나는 일에 대해서 결정하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누가 있냐면 복희 씨가 되겠죠. 복희 씨가 되고, 그
그 다음에 낙수라고 그랬습니다. 낙서. 낙수에서 서가 나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낙서에서 서가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누구냐면은 우가, 그죠? 우가 치수 사업을 했고, 자, 우가 이걸 가지고 치수 사업을 했고, 치수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홍범 구주를 만들었고, 자, 홍범 구주를 만들었죠. 홍범 구주를 만들고,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아, 이건 천지자연의 이치가 되고, 그 다음에 문왕이라고 하는 분이, 그죠? 문왕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낙서 구궁수리, 그죠? 낙서 구궁수리를 두고요. 구궁수리의 이치를 발견을 했고, 그래, 이건 문왕 이전에도 실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낙서 구궁수리의 이치를 발견을 했고, 어쨌든 홍범 구주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뭘 하냐, 우임금 때 정전법이 완성이 됩니다. 정전법의 원리가 완성됐고, 이것을 좀 더 쉽게 도표로 만드는 것이 문왕의 후천팔계 방위도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후천팔계 방위도. 자, 이거 다 공부하려고 쭉 써놓은 겁니다. 이제부터 이게 알기 위해서 사전에 아,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구나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이 역사적 배경을 갖고 주역 글귀도 두루두루 보셔야, 아, 이전 학자들이 이거 참 못 봤구나. 요즘 사람들은 또 얼마나 엉터리로 공부하는가 이것까지 또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까 주역이 뭐라고 하냐면 역유 태극하니 말이 있었죠. 역에는 태극이 있고, 그 다음에 태극생 뭐예요? 아, 태극생이 약간 거기서 이제 시생양이하고 이렇게 돼 있죠. 자, 태극에서 태극이 있고, 그 다음에 태극에서 시생양이하고, 그 다음에 양의자 두 개의 모양이다 라는 거죠. 양의에서 그냥 사상하고, 사상에서 팔계하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것을 자 그린 것이 아까 제가 1권 가져오라 그랬죠. 1권 내용의 맨 앞에 여기 27쪽 한번 보세요. 가장 기본적인 하고 나중에 속에 있는 글들을 다 읽어볼 겁니다. 27쪽. 27쪽에 보면은 자, 역본의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역본의도라고 하는, 본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은 주자가 주역을 연구해서 그 다음에 주석을 다른 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본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본의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그에 앞서서 정자가, 그죠? 정자께서 다른 것을 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역 전의 대전, 지금 우리 책이라고 하는 것이 실은 주역 전의 대전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자의 전과, 정의천 선생이죠. 정자의 전과 그 다음에 주자의 본의, 본의라고 하는 건데요. 나중에 보면 다 정리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해서 전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의라고 하는 그 글인데요. 거기서 지금 역본의도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주자가 정리해 놓은 그림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내용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주자가 그 주역에 대해서 쭉 주자가 이제 사서삼경 체계를 이루었다 그랬죠. 그래 놓고 자, 이제 주역에 대한 그 주석을 쭉 답니다. 달면서 이 그냥 64개를 직접 보기에는 너무나 또 어려우니까 그래서 후대를 위해서 쭉 그림을 그립니다. 물론 주자의 독창적인 건 아닙니다. 주자에 앞서서 소강절 선생이 이미 그렸고 또 그에 앞서서 다른 분들이 쭉 해놓은 업적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종합적으로 취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종합적으로 취합되는 것도 그 앞서서 그린 사람들도 자기가 멋대로 그린 게 아니죠. 아까 조금 전에 공자님 말씀이 다 있었죠. 공자가 주역에다가 해놓으신 여러 가지 말씀들을 쭉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남면이 청천하라 그러면 아, 임금은 북쪽 쪽에 앉아가지고 남쪽을 향하는구나. 그래서 태극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태극도도 이치도 이게 맞잖아요. 그죠? 남면이 청천하 하는 요 이치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돌아가는 이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막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천지자연의 이치에 딱 맞아 떨어지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 두니까 그동안 약간의 의욕스러운 것들이 쫙 풀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누가 받았느냐? 우리나라 세종임금이 받았죠. 이제 우리 누구누구가 아무개가 등극할 거니까는 명나라 황제한테 허락해 주소서 하고선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쭉 보니까 뭐 특별히 뭐 웬만하면 다 보내주니까 다 해주니까 그래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사신 보낼 때 그냥 가나요? 우리 저 선물들 가져가잖아요. 그 패백이라 그러죠. 맨날 패백 가져가면은 그 다음에 저쪽에 천자는 황제는 어떻게 돼요? 받고 그 2배는 줘야 됩니다. 그죠? 그대로 나온 새롭게 이제 이 성리대전이라고 해서 정리된 모든 글책들을 쫙 갖다 주죠. 소광절에서는 황극경세라, 누구냐. 세종이 글 읽으면서 좀 의구심 같은 것들이 그림으로 탁 나오니까, 이게 뭐예요? 그리고 이 유학이라고 하는 건 성인의 도를 배우는 거잖아요. 내가 군주가 되어서 이 성인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백성들이 다 쓰도록 하였다. 아까 미남용지라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백성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바로 뭐예요? 성인을 닮은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세종임금이 그래, 우리 글이 얼마나 어렵냐. 백성들 그냥 입에서 나오는 소리 그대로 쓰도록 이치가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수화목금 토의 이치가 그대로 다 있으니까 이걸 보고서는 와 바로 이거다 해가지고 순식간에 쫙 해서 만들어냈죠. 어렵게 시간 많이 안 걸렸습니다. 한글 만드는데. 왜? 이미 이치는 두루두루 통했는데 딱 하나 제대로 조금 덜 통한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그림 보는 순간에 확 뛴 거죠. 그래서 얼마 안 가서 쭉 만들었는데 다른 나라 외국 학자들이 그러죠. 야, 그거 진짜 임금이 만들었냐? 왜냐? 군주는 원래 뭐예요? 바빠서 이런 거 못하죠. 별로 능력도 안 됩니다. 그 옆에 보통 신하들이 다 해주는데 신하들은 몰라도 이거는 세종임금은 확실합니다. 세종임금이 다 해주고 나중에 이제 뭐들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기타 이제 신숙주, 정인지 이런 사람들이 옆에다가 다시 해례본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훈민정음은 세종임금의 업적입니다. 백성들이 다 쓰도록 했죠.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성인이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종임금을 성인으로 아무리 치받들어도 상관이 없을 텐데 한글날만 반짝하는 세종임금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웬만한 지도자들, 저 언론인들 한글 열심히 쓰면은 한자도 마찬가지로 써야 되는데 한글도 제대로 안 쓰죠. 온통 영어도, 이건 영어도 아니고 뭐 희한한 말들, 뭐 영어, 불어, 자기들 배운 건 다 갖다 씁니다. 백성들은 몰라. 아까 얘기했듯이 야 비즈니스가 뭐야 하고 비즈니스란 말 쓰지 말아야죠. 옛날에 한번 CEO하고 유명히 저기 했더니 넌 없이 다 CEO 쓰죠. 그 제가 한번 어떤 분한테 명함을 받았는데 제가 물어봤죠. CEO가 뭐예요? 하고 나중에 제가 그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걸 물어보면 어떻게 해 그러잖아요. 당신이 그거 몰라서 물어본다 그러면 자기 빈정거리는 줄 안다. 무슨 소리냐면 어디 그 급식업체 그 사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딱 줬는데 요새 하도 CEO 쓰길래 이게 대체 뭐야 하고 정말 좀 물어봤거든요. 이게 도대체 범위가, 왜냐면 대통령도 CEO고 그죠? 다 CEO 하니까 도대체 이게 뭔지 하고 물어봤더니 그것도 아무나 물어보면 또 안 되더구만요. 알만한 사람이 모른다 그러면 상대방 빈정거리는 얘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거 묻는 것도 참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자 어쨌든 이 역할,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들 개인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두루 널리 편리하게 쓰게 할까라고 하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용출입이라 그랬죠? 그 씀을 이롭게 한다 이 소리예요. 씀을 이롭게 해서 누구나 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래서 백성들이 다 쓰는 거. 미남용지 약간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백성들이 그걸 다 써야 된다. 어느 특정한 놈들만 이렇게 해서 불려주면 빈익빈 부익부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사회가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공자가 얘기했던 자 고른 사회, 안정된 사회, 그죠? 그래야 그 사회가 화합하는 사회다라고 하는 화합하는 사회가 되고, 그래야 안정된 사회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게 이제 정치인의 덕목이 되겠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제발 좀 주역 공부 좀 하라 이 소리예요. 주역 공부에 그 의미가 다 담겨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발 좀 공부하라. 그래서 주역을 뭐라고 한다? 제왕학이라 그랬죠. 모든 학문의 으뜸이 되고 이로마에서 남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아까 어떤 분도 질문했지만 자기 개인의 뭐 가지고 여기다 써먹는다. 뭐 잊어버린 거 이게 뭘까? 이거 아닙니다.
이 적어도 이 공부가 제대로 돼 있다면 아 그런 걸 잊어버린 걸 통해 가지고 뭐예요? 내가 좀 부주의했구나. 자기를 도로 반성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신을 반성하는 거울로 삼는 것이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알려면 아까 이제 저거니까 일권도 가져왔는데 얼만큼 해줘야 되겠죠. 하늘의 별자리를 봤더니 그래서 요 하수에서 그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수에서 어떻게 그림이 나와요? 하수에서 누가 그림이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수니까 물이죠. 어쨌든 하도 물이요. 수도 물이요. 그 물속에 사는 짐승이 뭐예요? 상상의 동물 용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뭐라고 표현이 용마부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마가 짊어지고 나온 그림이라 그러는데 일부에서는 여전히 하수를 뭐라고 하냐면은 황하강으로 표현합니다. 황하강을 하수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게 아니죠. 저 뒤에 보면은 복희 씨가 우러러 저 하늘을 쳐다보고 구불에서 땅을 보고 해가면서 이제 시작팔계라. 여러분들 책으로는요. 어디냐면은 1076쪽 한번 보세요. 자꾸 책을 보고 한자 조금씩 익힙시다. 1076쪽에 보면은 거기가 개사하전 제2장입니다. 개사하전 제2장에 아까 상전은 천지자연의 이치가 되고 하장은 이제 사람들한테 쓰는 거니까 고자의 포희씨 왕천하야에 이렇게 돼 있죠. 포희씨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희씨입니다. 그 책으로 표현하면은 여기 2장 찾으셨나요? 네, 못 찾았는데. 2장. 여기 첫 번째 줄만 여기 두 번째 줄까지 읽으실 거예요. 1076쪽. 1076쪽. 앞에죠? 1076쪽에 여기 요 대목 읽을 건데요. 거기 보면 고자 옛날에 포이시란 복희씨라고도 표현합니다. 복자를 써서 복희씨. 포이시 왕천하, 포이시 지왕천하, 복희씨가 천하의 왕할 적에 이겁니다. 천하의 왕할 적에 앙즉 관상어 천하고 우러러서는 뭐예요? 관상어 천. 저 하늘에서 상을 보고 이렇게 되죠. 아까 이제 상이란 단어 우리 익혔죠? 나타난 것을 상이라 해서 관상어 천하고 그 다음에 구부려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관찰. 그건 관법이라고 그래야 되겠구나. 구부려서 관법어 지하여. 이건 나중에 다른 의미로도 표현합니다. 하늘에서는 아까 상개념 표현했었죠. 땅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형이 법지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그것을 그 재지용지를 법이라. 그래서 마른질에 쓰는 것을 법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상을 보고 하늘의 음양의 기운에 따라서 땅에는 그 이치가 베풀어지니까 구불에서는 땅에 있는 법을 보았으며 그 다음에 관조수지 문과 그 조수의 그 문의와 여천지지의 그 다음에 땅, 그 관조수지 문과 여자는 뭐뭐와 이런 뜻입니다. 땅의 마땅함을 보고서 보았으며 그러니까 조수마다 발자국이 다 다르죠. 새 발자국도 새에 따라 다르고 짐승도 짐승 발자국 다르고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높고 낮고 그 다음에 연못도 있고 뭐 구덩이도 있고 뭐 강도 있고 실개천도 있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땅의 마땅함을 보았으며 그 다음에 근취저신하고 가까이로는 내 몸에서 취하고 내 몸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 일들 취하고 원취저물하여 멀리로는 저 물건에서 취하여서 이에 시작 팔괴하여 비로소 팔괴를 지어서 팔괴 속에다가 글자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이통 신명지덕하며 그 속에 신비롭고 밝은 덕들을 다 통하게 하였으며 천지자연의 이런 것들이 길러지고 죽고 하는 이런 이치들이 다 통하게 하였으며 이류 만물 지정하니 이로써 만물의 정을 나누었으니 이렇게 되는 거죠. 만물의 정을 나누어서 그 뒤에 한번 보자면은 착결승이 위망과여 이 전리 어하니 개취절이 하고 이렇게 해서 노끈을
노끈을 가지고서는 그물을 만들어서 저 뭐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물고기를 잡고 사냥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치를 갖고서는 자 하늘이라고 하는 무한 그저 광대무변한 저 하늘 땅까지 포함한 거죠. 그걸 태극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태극에서 보니까 위는 하늘이요 아래는 땅이죠. 낮이 있고 밤이 있죠. 그래서 그 태극 속에서 양이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럼 하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만물을 덮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물을 덮고 있는 그 태극이라 그래서 이제 광대무변 너무 크면은 아예 점하고 똑같죠. 너무 크면 그래서 점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태극이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모든 이치는 하늘이 하늘대로 저 위에 있으면은 소용없죠. 그래서 항상 그릴 때는 어디서부터 바닥부터 하늘의 기운이 땅으로 딱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자라나는 거니까 바닥부터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종증유시입니다. 마치는 곳 시작이다 라니까 항상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늘에 양기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음양이라고는 했지만은 먼저 베풀어 주려면 하늘부터 해야 되니까 먼저 양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이렇게 표현했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대로 다 받기 때문에 이렇게 벌려진 상이 되는 거죠. 태극에서 바로 뭐냐면은 몇 가지 모양이 나왔어요. 아니 태극에서 이거 하나 양과 자 먼저 양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양이 되고 음이 돼서 이거를 두 가지 모양이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양의가 나왔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죠? 양의가 나왔다 라고 표현했고 내가 지금 하도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그래서 양이 생사상이고 이렇게 된 거죠. 하나가 다시 또 둘로 나눠지는 거죠. 자 하나에서 항상 양선이 먼저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양음후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이거 밑에 기본적으로 깔아야 되겠죠. 여기서 양 하나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모양이 몇 가지예요? 상이 되겠죠. 네 가지 상. 그러니까 네 가지 상으로 보여줬다라는 거죠. 뭐가 되느냐? 순수한 양이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태양이라 라고 표현하고 이거는 바깥으로 음이 보이는 거죠. 음인데 속으로 가봤더니 끝까지 음이 아니라 속엔 양이죠. 양이 되니까 이것은 작은 음이다. 그래서 소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음에서 먼저 양 하나가 나오니까 양인가 싶었더니 속에는 음이니까 조그마한 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양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태음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큰 음이다. 자, 이것이 네 개의 모양으로서 비로소 뭔가 조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다시 이것이 이제 다시 한번 다시 양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서 양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가서 양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것이 이렇게 가서 양 그 다음에 해서 8궤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8궤가 이루어지고 자 8궤가 이루어져서 기본적으로 이제 괴라 여기선 상이라고 하는 거 그냥 나타난 거죠. 이거는 그냥 양이다 그래서 그냥 모양이다. 양의 모양은 이렇고 음의 모양은 이렇더라. 그리고 비로소 순수한 양도 있지만은 때로는 양이 있고 음이 있고 그죠? 음이 있고 양이 있고 양이 있고 음이 있고 자 이것은 태강한 거죠. 매우 강한 거죠. 태강이라 우리가 태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우 강한 거. 그 다음에 저거는 뭐예요? 소음은 외유 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움이죠. 잘라진 거니까. 그 다음에 안은 어때요? 양이니까 강이죠. 외유 내강. 그러니까 이거는 태강이라 부르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소음은 외유 내강. 그 다음에 소양은 어때요? 강이죠? 외강. 그 다음에 안은 유. 그러니까 여자들한테는 이렇게 되겠죠. 저는 겉으로 보기엔 부드러워도요 속은 강합니다 이렇게 하고 남자들은 이렇게 하면 좋겠죠. 에이 저는 겉으로 강한 척이지만요 속은 저도 알고 보면 뭐예요? 부드러운 남자예요 이렇게 써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순음 요거를 뭐라고 한다? 이거는 태유가 되겠죠. 태유 개념으로 괴가
괴를 가지고서는 요 그냥 효를 가지고만 표현할 땐 양이다 음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이것이 이제 저 괴 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때 양을 강이라 표현하고 음을 유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것이 기본적으로 8괴가 되는데요. 이 8괴를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그 봤던 하도라고 하는 그림 있죠. 하도라고 하는 그림을 보니까 밑에서 1하고 밑에 6 요렇게 나오고요. 2하고 7 나오고 3하고 8 나오고 4하고 9가 이렇게 나오고 가운데 5하고 그 다음에 10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황하도 아니요. 저 위에는 하늘을 보고서는 그저 하늘에 있는 별자리 그림을 아마도 보키 씨가 가만히 보니까는 늘 관찰해. 왜 가끔 가다 보면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있죠. 남들 늘 맨날 같이 똑같이 별을 보더라도 맨날 별똥별 떨어지는 것만 아름답게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윤동주의 별에는 밤이 있었고, 그죠? 별은 뭐를 좋아한다? 별은 뭐를 좋아한다? 몰라요? 바람을 좋아하고, 그거 다 저기 나중에 홍보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누구는 저걸 보면서, 아, 별자리가 저쪽으로 갔더니, 북두칠성의 두레박별이 어디로 옮겨졌더니, 때가 좀 달라지네? 이거 볼 겁니다. 그래서 저 광대무변한 저 하늘에 그 수없이 많은 별들을 가만히 봤더니, 북쪽에 있는 잠요원의 이 가운데, 그죠? 요걸 중심으로 해서 요런 모양을 본 거예요. 어떻게 보셨는지는 몰라도, 그죠? 가운데 아까 분명히 자매원의 중심은 5개의 별과 바깥으로 10개의 별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별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그죠? 이걸 가지고, 아, 저속에 무슨 이치가 있겠구나. 그러면은, 왜냐면 이 별자리 이동에 따라서 이 밑에 이 아래 땅에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니까. 그래서 만들어낸 게 저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이 그림을, 이름을 뭐라고 붙이면 우리가 하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도라고 하는 이 하도는 하수가 아니라 뭐다? 하늘에 있는 은하수라 이렇게 보는 거죠. 하늘을 봐야죠. 우러러서 아까 뭐냐, 우러러서 하늘을 봤다 그랬잖아요. 관상어 천, 하늘의 상을 보고서는 이 모양을 그리는 겁니다. 그럼 하늘 그림이라, 그것도 말이 안 되죠. 뭔가 형체를 가지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모양이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보이는 뭔가의 모양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참 변화무쌍하죠. 변화무쌍하면서 이른바 때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화무쌍하면서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운 것을 뭘로 표현하면 용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뭘 만들어주면 책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용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 보지 못한 용은 그릴 수도 쓸 수도 없습니다. 이 용자를 잘 보시면 설립자에다가 6달월에 달월자로 뭐라 그랬죠? 달월자가 되고, 달월자 속에 그 몸기 속에 셋이죠. 우리가 삼윤법 기본적으로 3달에 한 번씩 윤달을 둔다라는 것이 되고, 기본적인 새는 8세 삼윤법 중간중간에 윤달을 이렇게 두면서 중을 맞춘다 이겁니다. 태양력과 태음력이 어긋나는 것을 딱 맞추는 것이 용이에요. 그래서 주역에 보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중천건괴, 이거를 뭘로 표현하냐면 우리가 용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시승 육용하여 이렇게 돼요. 시승. 자, 때가 시승. 때로라기보다도 그저 이거 실은 때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합니다. 때가 6용을 타서 이렇게 돼요. 6용이다.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획이죠. 이거 전체는 몇 월이에요? 4월이었죠. 아까 이렇게 되면 5월이죠. 6월이죠. 7월이죠. 8월, 9월, 10월 이렇게 되죠. 다시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때가 육룡을 탔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늘괴가 뭐를 주관한다? 때를 주관한다 이 얘기가 되겠죠. 하늘이 때를 주관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변화 막측한, 그죠? 변화가 아주 심화해서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운 그것을 용이라고 했는데, 그 용이라는 것은 바로 책력이다라는 용이고, 그 다음에 또 각각마다 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시승육용하여 라고도 표현하고, 이 어천이라, 그래서 이로써 하늘을 어거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을 어거한다, 하늘 말몬다 그러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순양이니까요. 자, 이거 나중에 8개 다 공부할 건 8개인데,
하늘은 거니 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설계전에 보면은 거니 마 하늘은 말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아까 우리가 그 여기에서 이게 오방이라 그랬죠. 오방을 말이라 그랬죠. 선천팔괴가 여기에서 선천에서 하늘괴가 되고 후천에서는 이게 불괴가 돼요. 둘 다 이건 뭐냐면 말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때로는 왜냐면 말은 말굽 어때요? 둥글죠? 말굽은 둥굽니다. 말굽은 둥글고 그 다음에 굉장히 굳세죠. 쉬지 않고 계속 달린다. 그래서 이걸 꼭 하늘이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동물로는 건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 그럼 하늘을 표현한 말 다 나왔네요. 그죠? 용마입니다. 용마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늘이죠. 우리가 이렇게 올려다 보면 저 하늘 뭐 보는 거예요? 하늘 배때기 보나요? 하늘 등 보나요? 하늘 등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하늘이 등에다가 짊어진 그림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마부도라고 하는 말속은 바로 은하수에 있는 저 별을 관측해서 하늘이 그렇게 내려준 것이 아니라 복희 씨가 그걸 보고서는 아, 이러한 이치가 있구나 라는 걸 알고 이제 그래서 팔괘를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하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팔괘 나오는 이치까지를 쭉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1권 가져오세요. 1권